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이제 우리 국내 정치 관련 뉴스를 쭉 보면요. 뉴스의 비중 그리고 탑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제1번 뉴스가 뭐냐를 보면요. 요즘은 뭐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관련 뉴스인데 그게 이제 내용이 용산하고 이제 대립 갈등을 일으키는 이 뉴스가 항상 1번이에요. 이재명 뉴스는 저 밑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1등이야. 그리고 저 네이버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뉴스를 접하는 방식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입니다.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본다, 세계를 본다, 한국을 본다, 나라를 본다, 정치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헤드라인 걸리는 뉴스들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AI가 합니다. AI가 자동으로 편집을 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위로 올라옵니다. 전부 한동훈하고 이제 용산하고 이 갈등 일으키는 이 뉴스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이제 현 정치권이 그리고 우리 언론 정치 담당 기자들 편집국에서도요. 이걸 항상 탑으로 놓죠. 국내 정치 뉴스로는. 자, 이 때문에요. 이 뉴스가 너무도 커져 있고 붉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 근데도 너무 크게 이게 부풀려 놨어요. 다른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이슈 많거든요. 전부 이것 때문에 다 그냥 감춰주고 뭐랄까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될 게 많은데도 이것 때문에 다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용산은 정말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우리 언론이 그거 홍보 안 해줍니다. 홍보해주면요, 그걸 마치 부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분위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홍위병짓 해도 그닥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언론들이 그렇게 안 하네. 전부 그냥 나몰라라고 이렇게 딱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요, 대통령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전쟁하듯이 국정을 수행해야 될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계속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래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후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후부터 우리나라 언론 환경 지형이 좌파들이 득세한 세상이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도 그 무렵부터 나왔고요. 예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였죠. 반대. 보수 우위의 언론 환경이었죠.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미디어 자체가요. 언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SNS도 뭐 엄청나게 발달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좌파들이 이제 갖고 노는 그들의 주된 놀이터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 밀리는 겁니다. 보수로 불리는 이 세력이 밀려요, 사실은. 그나마도 이제 유튜브다 뭐 이렇게 인터넷이다 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하지만 요즘은 사실 인터넷 뭐 이런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세상입니다. 이게 더 영향력이 커요, 사실은. 뭐 대형 인플루언서가 있으면요. 그 팔로워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몇백만입니다. 몇백만.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데다가 어떤 내용을 올려버리면 순식간에 100만, 200만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보수 진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많아봐야 이제 팔로워 숫자가 뭐 많은 사람이 10만도 채 안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유튜브만으로 이렇게 정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조중동 같은 언론만 힘만으로도 또 안 되는 게 SNS하고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 드디어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납니다. 이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되어 있죠. 우리 정치권 뉴스에 뭐 원탑입니다, 이게. 근데 이 뉴스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뉴스가.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독대가 아니네요. 3자, 차담이라 그러더군요, 차담.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갑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잘 됐습니다. 양자 다 잘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독대에서 얻을 게 없어요. 독대 한들 부담만 크다니까. 가령 독대했는데도 성과가 없으면요, 한동훈 대표한테도 부담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은 뭐 11.6 재보궐선거도 끝났고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입장이 정립이 됐잖아요. 서로 이제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입장이 이제 선명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독대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 지금은. 그전에는 독대를 하라고 하는 그걸 갖고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공격 이수가 안 됩니다. 독대 한들 얻을 게 없고 독대 한들 오히려 불편해요, 사실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를 독대를 했는데 용산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를 신뢰를 안 하네요. 뭐 믿지를 못하는 거지. 독대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자꾸 이제 여기 이제 용산에서는 봅니다. 처음에 사퇴를 이제 요구했었잖아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게 하루도 못 가서 그냥 언론에 알려져 버렸잖아. 한동훈 대표가 바로 알려버렸죠.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겠지.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당시. 그리고 언론에 알린 그거를 용산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요. 물론 그전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부터 양자 간에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불신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싫어하는 게 언론 플레이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준석하고도 이렇게 제일 이렇게 관계가 험악해진 이유도 그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한동훈 대표도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 개인적으로 통하는 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채널 A 기자, 뭐 동아일보 이런 쪽에 이제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한테 흘리면은 그게 이제 단독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기사가.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언론사도 그거 받아가지고 쫙 이렇게 퍼뜨리고 이런 식인데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검찰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속성이 드러나는 서로의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서로의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핑계예요. 제가 볼 때. 사실 엄격하게 보면 죄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게는. 문제는 됐지만 근데 진짜 죄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지 마라 그러는데 물론 설치는 거 안 좋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언론 이게 대중 앞에 나타난 게 몇 건 안 돼. 서너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러면은? 너무도 과도하게 보도해서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가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은 언론사라고 하는 언론사는 전부 다 그걸 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불거져 있잖아요. 뭐 카톡으로 주고받았다, 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근데 그게 말이죠. 지금하고 과거하고 한데 묶여가지고 막 보도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매일같이 뭐 설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너무도 극과장된 이야기다. 극과장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을 했고 선동을 당했고 왜곡 과장된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언급했던 거 가운데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여론도 있지만 왜곡된 여론도 여론입니다. 선동된 여론도 여론입니다. 민심이 왜 저런 식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여론이고 그게 민심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여론, 올바른 어떤 민심이 있었더라면 탄핵 안 당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민심은 완전히 한쪽으로 들어누워 버렸잖아요. 세상에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탄핵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너무도 황당하잖아요. 사실 탄핵할 내용이 없었거든.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뭐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거기 사실은 나중에도 진짜로 그게 당시 떠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당대의 민심이 한쪽으로 흘러버리니까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법원도 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무력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 떨어지고 탄핵해야 된다 여론이 뭐 그냥 완전히 90%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국가기관도 거기에 대항을 못하는 거다. 그거 자체가 그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필요 없잖아요. 가장 거대한 힘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헌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이 혁명이기 때문에 그 힘에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때는 그냥 그 혁명이었어요. 혁명. 그렇지만 그 혁명이 부당한 혁명이다라고 한글을 했지만 그 힘이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도 그냥 따라가 버린 거야. 그게. 탄핵할 때 보십시오. 신문 쪼가리 탄핵이잖아요. 신문에 이런 게 났다더라 하고 그냥 잠깐 그거 오려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탄핵을 해버린 거야.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려 그러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하려 그러면 1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후다닥 해치워 버렸잖아. 그게 우리나라 고유한 특징. 빨리빨리 그런 게 있죠. 한쪽으로 들어 누워버린 뭐가 있었죠. 자, 뭐 본론이라기보다도요. 제가 이런 뉴스를 잃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야당 김여사 특검법의 가능성 없는 것 반복 국민 비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윤 대통령 한동훈 21일 면담 중요한 건 국민이 위한 성과가 중요하겠죠. 자,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 그런데 이 타이밍으로 봐서 말이죠.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만남을 가져봐야. 서로 줄 게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형식적으로 한번 차담 한번 갖고 끝나는 겁니다. 두 사람만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대화도 못해요. 어차피.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용산이 왜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이제 이렇게 대동시키느냐.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또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용산은 그래서 너무도 치명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용산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 정인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구나. 따로 1대1로 만날 수도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 전화를 하더라도 길게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경선 그 무렵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그 10초 만에 끝났다, 몇 초 만에 끝났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게 돌아가는 말로 뭐 그거 인사만 해도 시간이 뭐 30초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그냥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무마했지만 지금 보면요. 진짜 10초 통화가 맞는 거야, 그게.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완전 닫아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 혹은 나름대로 힘 있는 언론들, 좌파 언론도 그렇고 우파 언론도 그렇고요. 보수 매체들도 뭐 다 같이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지금 올라가 가지고 용산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심을 얻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요. 용산은 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뉴스가 쫙 나오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3자 이 차담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한 독대 안 한다. 정진석 21일 회동 뺏어간다. 윤 대통령 한동훈 21일 회동 독대 않고 차담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차담의 내용이 뭐가 이렇게 거론되고 이런 것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만 의대 정원도 이야기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요구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특검 이것도 아마 이야기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밖에 용산 입장은 오픈해놓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의외의 성과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사실 독대가 아닌 이런 3자 회동, 3자 차담 글쎄요. 대통령과 한번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독대가 아닌 형식은 본인에게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자 면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부담 덜 수 있는 자리고 용산은 용산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자리를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요. 용산은 용산에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제 걸고 국정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싹 깝깝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치는 생물이라 꿈틀거리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 변화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올라타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다수 민심을 얻느냐,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여야 간의 경쟁도 있지만 여당 안에서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